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삼각산 통신의 윤 감독님을 모시고 그 박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지원은 다 알고 있지만 그가 행한 여러 가지 행위들, 과거 전적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죠. 심지어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국정원장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국정원법에 의해서 얻었던 모든 정보는 이걸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국정원법에 위반도 되고, 그런데 이제 무슨 그 국정원 파일에 모든 정치인들의 정보가 다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봤다. 너의 약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가리질이죠. 아가리를 터는 건데 네. 국가 중요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예. 옷 벗고 나오자마자 지금 아가리를 털고 다니는데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지적을 당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지 말라고. 예. 이렇게 참 가벼운 처신들 합니다. 국정원장 그 재직할 때 그 조성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30대 예.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와 함께 롯데 호텔인가요?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쳤대요? 뭐 그거까지는 정확히 뭐 아직 확인 안 아, 했지만. 그때 거기서 밥 먹고 그랬죠? 밥참 먹고. 예, 밥을 먹고 이제 뭐 그것도 국정원장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서 뭘 했는지, 그리고 이제 조성훈 씨가 여러 정치적 애야 그라 뭐 이런 걸 처먹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사건에 자간 연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의혹을 키운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정원 X 파일을 운운하기 전에 자기 사생활부터 좀 제대로. 저는 이 인간을 보면요. 예. 그 이솝의 박쥐우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날개 달린 짐승하고 예. 길짐승하고 어느 날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 박쥐가 야 이거 어느 쪽에 붙을까 이러다가 날짐승들이 좀 유리할 거 가니까 거기 대장 독수리한테 찾아가서 아 대장님 제 날개를 보십시오. 저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쪽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유 그래라. 네. 날개가 있으니까 날짐승으로. 근데 들짐승들이 이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자를 찾아가가지고 예. 대장님, 제가 저쪽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들짐승들이 저는 저 안 된다. 그래도 뭐 이쪽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럼 한번 싸워봐라 이래가지고 또 이쪽 편에 붙었어요. 예. 그러다 날짐승, 들짐승이 싸움을 하다가 지쳤어. 그래가지고 야 휴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평화무드로 들어가니까 박쥐는 들짐승한테도 몰매를 맞게 생겼고 날짐승한테도 저 새끼 이중이다. 이래가지고 만나면 돌로 패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숨어서 굴에 밤에만 나와 돌아다니는 짐승이 됐다. 이런 이솝의 우화인데 그래서 저는 박쥐원이라고. 지원에 대해서 국가안보관이라든지 보게 되면 국정원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국정원장에 임명된 거는 문재인이가 자기 입을 막으려고 임명을 했다 이때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북쪽에 국정원장을 박지원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는 야 이거 한마디만 하면 너 국정원장 안 시킬 수 없어 뭐 이런 게 아닌가. 김대중 정권 때 예. 그 5억 달러 현금을 북한에 그 전달해 주는 중심 역할을 박지원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 몰래 국민 세금을 북한 정권이 빼돌리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것만 5억 달러고 사실은 약 한 15억 달러가 북한에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금을 준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악용될 소지가 100%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한 거죠. 지원한 거죠. 이거 이렇게 가리고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고 또 주접을 떨고 원래 그런 전적이 있는 인물은 국정원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 중에 김정은이가 룸룸하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을 했었고, 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권법은?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을 여야가 이제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북한 인권의 인권을 중진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활동해야 된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지원이가 반대했거든요. 지령을 받았네.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저 죽일 놈이네. 김정은 하게 되면 저거는 살인마. 그렇죠.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완전히 노예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아주 반일륜 범죄자인데 그런 놈을 늠름하다. 그리고 독재자 늠름했네. 예, 독재자 치하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막은 것을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 종자가 예. 살아온 전적을 보면 예. 말종소리 듣고도 남아요. 저는 뭐 과거를 잘 모르니까 지금 그 애비가 애국자로 한충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간에는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고향이 전라도 진도인데 거기서 경찰한테 총격전 끝에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뭐 이러고 죽었다든가 뭐 그리고 그 삼촌하고 고모는 6.25 때 진도까지 북계군이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인민군의 우영군 의용군으로 예, 예. 잡아들여서 그쪽에 이다가 다시 얘들이 퇴각을 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몽둥이로 쳐 죽였대요. 자기 식구들을 인민군에 억지로 강제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인 빨갱이 놈이네. 그런 빨갱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애비는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그 진도에서 나오는 목화 걷어다가 일본한테 넘겨주고 이런 일본 앞제비였다가 해방되고 빨갱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가담을 해서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박지원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다가 박주희가 미국에 가서 가발 장사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빌딩도 사고 이럴 정도로 하여튼 바지런한 모양이야. 이게 약사 빠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있었던 이야기가 한국에서 거기 간 연예인을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문이 파다하고 그 미국에서 한인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정권 잡았을 때 정경환인가? 정경환이가 예. 미국에 왔을 때 그 줄을 대가지고 전두환이 청와대까지 3번인가 방문을 하면서 군장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기사들이 다 있어요. 전두환 같이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한국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막 아부성 발언하고 김대중이가 그때 밀려가지고 서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죠. 네. 미국에 온 김대중이 그냥 또 그냥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김대중이 오른팔이 된 거죠. 농간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올해 딱 80이에요. 아시사레나 처음 먹고 이제 명상하고 갈 준비해야 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뭔 약점을 쥐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 시킨 것 같아. 야, 저 박쥐 그 국정원 시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이가 북한에 현금을 줄 일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자인 박지원이를 갖다가 앉혔다는 있다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거 갖다 주는데 전문가니까 예. 이번에도 감쪽까지 보내라 그렇죠. 뭐 등등.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그 죄가 발견돼도 이 사람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뭐 감옥 가든 뭐 사실은 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되기 전에 이미 문재인이가 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북한과의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는다는 게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적임자였네. 예, 틀어막아야 되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범죄 행각들을 갖다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돈 이상 가는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허다못해 우리가 그 해군 큰 배를 하나 줘도 거기 설계도부터 그 외에 군사 체계 뭐 다양한 정보들 예. 돈 못지 않는 그런 거 전달해 주는데도 그렇고 돈 전달해 주는데도 적임자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완전 저쪽 앞잡이 있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북한하고 싸우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을 찬양하는 인간을 국정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 자체가 완전히 반국가 행위이고요. 호남 분들이 이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걔들이야 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김정은하고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쭉 해왔던 여러 가지 행각들이 제가 보건대는 감옥도 12번 가야 되는 아주 적임자네. 저 위에서 볼 때 그렇죠. 박지원이야말로 야, 그 통일부 장관은 말이야 개쓰라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박지원이 원장은 김정은이가 시킨 거거든요. 그러네요. 문재인한테 쟤 시켜라. 정보부서라는 게 어느 나라든 네.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중 박쥐를 갖다 심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최초의 정보부는
고종 때 일제도 주사파 애들 여기 내부 자생력 키워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고종이 제국 인문사라는 정보부서를 만들어요. 헤이그 밀사라든가 이회영 일가 워낙 이게 비밀로 돼가지고 근거가 잘 안 남아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해방이 되고 미 군정 때 군대에서는 김창룡이 민간에서는 오제도 이들이 오제도 같은 경우에가 30여만 명의 자익 활동했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김창룡이는 뭐 잘 아시잖아요. 박정희까지 체포를 하고 그래서 전향을 시키고 6.25 전쟁 끝나고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김종필을 위시로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정보부서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국가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운명. 그렇죠. 이 정보가 죽으면 국가가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CIA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미국을 공격하는 둘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게 CIA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건 물론 국군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을 방어하는 것은 국정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국정원을 적과 내통하는 자를 앉혀놨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냥 멸망의 끝자락까지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아가리 털고 있는 이 박쥐. 아마 털게 되면 박지원이는 감옥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술을 써가지고 그 저 맞아 죽은 제 애비를 지금 저 현충원에 갖다가 묻어놨으니 이거야말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하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호남에 있는 많은 분들 정신 차리라고. 예, 지금 같은 인간을 좀 제발 뽑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인간을 좀 뽑자. 저렇게 교활하고 저렇게 저렇게 음모로 꽉 찬 모사꾼 같은 인간을 개누깔 박은 새끼.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박지원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